이렇게 무시하기나 지적하지 않기를 계속 하신다면 분명히 예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심리치료사 및 임상심리사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항상 이 틱을 이야기할 때면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행동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도대체 왜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왜 하는 걸까? 그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게 그 친구가 느껴졌었는데요. 제가 아동심리학 쪽을 공부하다 보니 그 친구가 틱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틱이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 틱과 복합 틱 그리고 음성 운동 틱 이 세분화되어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단순 운동 틱이란 눈 깜빡거림, 목의 경련, 아니면 얼굴을 찌푸림, 아니면 어깨를 으쓱거림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복합성 운동 틱이란 얼굴 표정, 어떤 걸 만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손 냄새를 맡거나 뛰는 거, 발을 구르기, 아니면 욕설 행동증과 같은 통합적으로 마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은 양상을 나타냅니다. 단순 음성 틱이란 이렇게 헛기침, 아니면 이렇게 꿀꿀하는 소리, 아니면 이렇게 코로 킁킁거리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합성 음성 틱은 단어나 아니면 구절 혹은 문맥상 벗어나는 문장들, 외설증,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단어나 조금 외설스러운 말을 하는 모습, 그리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증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음성 틱과 운동 틱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것을 뚜렛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뚜렛 장애란 음성 틱 그리고 운동 틱이 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단순한 음성 틱이나 운동 틱에 비해 예후가 더 좋지 않고 치료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틱은 보통 8세 전후에 발병하고 이런 틱 증상은 보통 얼굴이나 목에서부터 나타나면서 점점 신체 그 아래로 이동을 하고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그럼 이런 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틱 장애의 원인 중에서 유전적인 요소의 성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일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일란성 쌍생아에서 더 높은 일치율이 보이고 있고요. 즉 가족력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신생아의 뇌에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그리고 태아의 위치의 이상 또는 장시간의 진통, 그리고 미수가, 임신 중독, 그리고 임기간 동안 산모가 굉장히 심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 그런 아이들에게는 틱 장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 환경적인 요소로는 심한 놀림, 같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발현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틱 증상과 공존하는 또 다른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ADHD, 주의력 결핍 가해 행동 장애와 강박 장애는 앞서 말씀드린 뚜렛 장애와 가장 흔히 동반이 됩니다. 장애를 친구들의 60% 이상 ADHD가 발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행동 장애, 말더듬 다른 질환들과 동반되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틱이나 뚜렛 장애가 동반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강박량과 이 틱 증상은 굉장히 연관이 있고 또한 증상과 연관된 강박증은 전에 발생하며 남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강박적인 성향이 짙거나 강박 장애에 있을 경우 그 자녀들이 틱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ADHD라든지 이런 강박적인 성향들이 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틱 장애의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틱 장애는 신경학적 요인이 심리적인 요인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심리치료만으로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놀이료나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가 같이 함께 병행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재화된 불안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틱 장애일 경우에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같은 이런 심리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틱 장애는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으로 이런 증상이 만성화가 될 경우 또래나 친구들에게 그리고 학교에 가서 놀림을 받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센터에 내원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인,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발견됐을 경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이를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그 소리 내지 마, 그런 행동 하지 마 지적을 하신다면 아이는 짧게 몇 분 동안 그 행동이나
행동이나 소리를 멈출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은 본인의 통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이가 긴장과 스트레스로 더 많은 증상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심리치료를 병행하신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틱 증상으로 인해서 놀이치료를 했었던 케이스였는데요. 그 친구는 딱 한 달 동안 놀이치료를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눈을 깜빡거리는 단순 운동 틱을 가졌던데요. 4번의 수업을 하고 나니 눈 깜빡거림의 증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이치료로 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서가 안정이 돼서 그 행동이 아마 멈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는 눈 깜빡거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놀이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거는 일시적으로 놀이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어 보이는 멈춤이다. 근데 이제 이 운동 안정기를 반드시 거치셔야 한다. 이런 제가 말하는 이 안정기는 아이가 이 눈 깜빡거림으로 이제 놀이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놀이치료를 하면서 한 3, 4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눈 깜빡거림이 없었을 때 종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선생님은 왜 자꾸 치료실에 오라고 할까 아마 상업적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한 달 만에 놀이치료를 종결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제 기억에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저희 센터를 내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눈 깜빡거림이랑 이렇게 끙끙거리는 음성 틱까지 2가지의 틱을 더 이제 보이며 내어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그 한 달간의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고 진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런 관련해서 종결하실 부모님들은 치료사와 반드시 협의를 하신 후 그리고 안정기를 충분히 거치신 후에 종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틱은 부모님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부모님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순 음성 틱으로 왔던 친구였는데요. 킁킁 소리를 냈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그게 듣기가 싫고 계속 그런 소리를 내니까 하지 말라고 센터에 내원을 하고 부모 교육을 받으시고 절대 지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무시하셔라. 지적을 하시면 더 그 소리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모 교육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거의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아이가 이제 일주일이 되어서 또 이제 센터에 왔는데 엄청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친구가 증상이 거의 줄어들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발현이 더 심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말에 지방에서 시부모님들이 올라오셨대요. 근데 그 이제 시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아무래도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니까 계속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소리 내? 그런 소리 내면 못 써. 하지마.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셔서 아이가 그거에 대한 이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심하게 이제 발현됐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심리치료를 병행하시면서 부모 교육 이렇게 무시하기나 지적하지 않기를 계속 하신다면 분명히 예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